여러분, 이 그림을 처음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 명의 남자가 칼을 향해 팔을 뻗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단호하고 몸은 단단하게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 무너져 내릴 듯 앉아있는 여성들. 오늘 이야기할 작품 자크 루이 다비드의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입니다. 이 그림은 어떤 이야기일까? 이 작품은 1784년에 그려졌습니다. 배경은 고대 로마. 로마와 이웃도시 알바 론가가 전쟁을 벌이게 되자 양측은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각각 3명의 전사를 대표로 내세웁니다. 로마에서는 호라티우스 삼형제, 알바 론가에서는 쿠리아티우스 삼형제가 선택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두 가문은 혼인관계로 얽혀 있었습니다. 즉 싸우면 반드시 가족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은 아버지 앞에서 칼을 향해 맹세합니다. 우리는 로마를 위해 싸우겠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림은 3개의 아치형 구조로 나뉘어 있습니다. 왼쪽, 결의에 찬 형제들. 가운데, 칼을 들어 올린 아버지. 오른쪽, 절망에 빠진 여성들. 이 구조는 화면을 시각적으로 분할하면서 각 집단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왼쪽, 호라티우스 삼형제. 칼을 향해 팔을 뻗고 있는 세 남자입니다. 로마를 대표해 싸우기로 선택된 형제들. 몸은 앞으로 기울어 있고 다리는 단단히 벌려져 있으며 팔은 일직선으로 뻗어 있습니다. 이들은 의지, 용기, 국가에 대한 충성을 상징합니다. 중앙, 아버지. 그림의 중심 인물입니다. 세 자루의 칼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은 앞을 향해 내밀고 있습니다. 다리는 안정적으로 서 있고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는 권위, 법, 로마의 전통을 상징합니다. 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의무와 명예, 그리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화면의 모든 시선과 선이 이 손을 향해 모입니다. 오른쪽, 여성들. 한 여성은 몸을 기댄 채 무너져 있고 다른 여성은 아이를 안고 있으며 또 다른 여성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배경인물이 아닙니다. 이 여성들 중 일부는 적군 가문과 혼인 관계에 있습니다. 즉, 이 전투는 승리에도 패배에도 가족이 파괴되는 구조입니다. 여성들은 감정, 가족, 사적 영역을 상징합니다. 형제들이 직선이라면 여성들은 곡선입니다. 형제들이 빛이라면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어둠 속에 있습니다. 다비드는 이 대비를 통해 묻습니다. 국가와 의무가 우선인가? 아니면 가족과 감정이 우선인가? 왜 이 그림은 중요할까? 1784년 이 작품은 사실 프랑스 왕실의 공식 의뢰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림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다. 감정보다 의무가 우선이다. 이는 왕권을 찬양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고대 로마 공화정의 시민 정신을 이상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5년 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1780년대 당시 프랑스 사회는 왕과 귀족 중심의 체제에 대한 불만이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궁정 문화는 화려했지만 사회는 불평등했고 재정은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다비드는 고대 로마의 이야기를 빌려 현대 프랑스에 메시지를 던집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라. 이 그림은 단순한 역사화가 아닙니다. 그는 도덕적 각성을 촉구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고전주의의 선언.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는 형식적으로는 선 중심, 질서와 균형, 조각 같은 인체, 내용적으로는 공화정 정신, 시민적 도덕, 의무와 희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신고전주의의 교과서라고 불립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그림이 18세기에 그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기 프랑스에서는 로코코가 유행했습니다. 화려함, 귀족적 취향, 감각적 장면, 사랑과 향락. 다비드는 이를 거부합니다. 그는 고대 로마로 돌아가 도덕성과 엄격함을 되살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단순한 고전주의가 아니라 로코코를 거부하며 등장한 신고전주의의 대표작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 영웅적인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 장면은 불편합니다. 이 맹세는 숭고해 보이지만 결국 가족을 파괴합니다. 실제로 이야기의 결말에서 호라티우스 형제 중 한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 여동생 카밀라는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적군인 쿠리아티우스 형제 중 한 명과 약혼한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즉, 그녀는 로마의 승리를 기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오빠는 격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보다 개인의 사랑을 앞세우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는 결국 여동생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로마 법정에 서게 되지만 결국 무죄에 가까운 판결을 받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는 로마를 구한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공로가 개인의 범죄를 덮어버린 셈이죠. 다비드는 묻습니다. 국가를 위해 어디까지 희생해야 하는가? 공동체가 개인의 감정을 짓밟아도 되는가? 혁명의 화가 다비드. 다비드는 예술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다비드는 실제로 프랑스 혁명에 적극 참여합니다. 그는 루이 16세의 처형에 찬성표를 던졌고 이후 나폴레옹의 공식 화가가 됩니다. 그에게 그림은 장식이 아니라 이념을 전달하는 도구였습니다.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는 그가 처음으로 대중에게 던진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걸 알면서도 국가를 위해 칼을 들 수 있을까요? 다비드는 우리에게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한 장면을 남겼을 뿐입니다. 팔을 뻗은 세 형제, 칼을 쥔 아버지, 그리고 무너진 가족. 1784년에 그려진 이 그림은 지금도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의무와 사랑이 충돌할 때 당신은 어디에 설 것인가?